여기 영국의 고위 공무원이 최근 업무 협약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여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대항해 시대부터 최강의 해군을 자랑하던 영국 태생이지만 한국에 생전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공기 중에 가득한 흥분의 기운이 바로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바 콜린스, 영국 국방부에서 일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나라를 방문해봤지만 한국은 늘 제 관심을 끌었죠. 이번에는 큰 일을 위해 여기에 왔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커피와 한국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멀스멀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런던에서 출발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저는 영국과 한국 간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큰일인 만큼 살짝 긴장되기도 해요.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들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몇 주 뒤에 큰 방산 전시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K방산 기업으로 유명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 등 세개국이 발주하는 70조 수준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한화오션은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한 장보고 잠수함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장보고 잠수함은 산소 공급 없이도 운항이 가능한 공기부료 추진장치 AIP가 탑재되어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짐을 찾고 나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어디서 왔냐며 제 방문 목적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일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기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차 방문한다고 하셨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유리와 네온의 바다에 온 것 같았어요. 제가 묵을 호텔은 강남이라는 번화가에 있었어요. 아마 그 유명한 노래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가게랑 식당들이 정말 많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은 좀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서울 전체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털썩 몸을 던지고는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쉬었어요. 하지만 오래 쉬고 있을 시간은 없었죠. 핸드폰이 울리길래 확인해보니 이미 이메일과 메시지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스케줄도 꽉 차 있어서 여러 기업을 방문하고 회의도 해야 해요. 제가 봐야 할 새로운 기기나 장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짐을 풀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런던에 있는 상사였어요. 에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상사가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좀 급해졌어. 중국에서 새로 개발한 감시용 로봇개를 공개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야겠어. 상사가 말했어요. 그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 관련 일에만 집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새로운 과제까지 생긴 거죠.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이 방위와 기술 분야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이 앞으로 나라 간의 협력이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해가 지면서 서울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 조사와 중국 로봇계 연구를 어떻게 병행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도전 때문이에요. 매일매일이 다르고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잖아요. 호텔에서 유명하다는 비빔밥을 룸서비스로 시켰어요. 맛있게 생긴 비빔밥을 먹으면서 일정 정리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면서 내일 만날 사람들과 회의 일정을 잡았어요. 그 로봇계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고 여기저기 만날 회사들도 많으니까요. 내일은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한화디펜스라는 회사를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군용 차량과 무기를 제작하는 곳인데 최근에 어떤 신기술을 개발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이 멋진 도시에서 최첨단 기술들을 직접 보게 될 생각에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새로운 발명품들이 나라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했어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동안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내일부터는 서울에서의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바쁘지만 정말 신나요. 새로운 방위 기술이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여러 한국 방위 회사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가성비 좋은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한화디펜스, 현대, 로템이 있죠. 그 회사들에 가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로봇, 스마트 무기, 첨단 차량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데 마치 미래에 온 기분이 들 정도예요. 가끔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늘 메모도 많이 하고 궁금한 점도 하나하나 물어봐요. 다행히도 엔지니어분들이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회의하고 공장을 돌아보면 정말 피곤하긴 해요. 그런데 제게 딱 맞는 휴식처를 찾았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 아늑하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요. 따뜻한 조명에 신선한 커피 향이 가득한데 제일 좋은 건 그곳의 친절한 바리스타예요. 그 사람 이름은 영석이에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언제나 환한 미소로 제가 매번 시키는 녹차를 기억해줘요. 처음에는 그냥 날씨나 카페가 얼마나 바쁜지 같은 가벼운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영석이 제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래서 새방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얘기했더니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정말 흥미롭네요. 라며 자기도 그와 관련된 걸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정말요? 무슨 공부를 하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영석이 동물 행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그가 연구하는 게 흥미로웠던 건 기술이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 영석이 카운터에 기대면서 말했어요. 동물처럼 생기고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확 생겼어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술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더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매일 저녁 카페에 가서 녹차를 시키고 영석과 이야기를 나눴죠. 영석은 실제 동물들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실험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어떤 경우에는 동물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물들이 로봇의 행동에 맞춰 반응을 바꾸기도 했어요. 이건 동물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 영석이 말했어요. 이런 기술들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도 고민해봐야 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기술이 얼마나 강력하고 발전된 것인지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이제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어요.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죠. 영석의 생각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덕분에 제 일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거든요. 더 이상 가장 인상적인 기술을 찾는 게 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영석과의 저녁 대화가 점점 더 기다려졌어요. 단순히 흥미로운 대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영석의 다정한 미소와 깊이 있는 말들이 저를 뭐랄까 다르게 만들었어요.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이랄까요. 어느 저녁 제가 최근에 본 로봇 디자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영석이 한 말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기술은 우리를 도와줘야 하지 우리를 통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 쓰일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봐왔던 강력한 감시 시스템들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보호와 통제의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날 밤 카페를 나서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보고 있는 기술들이 너무 놀랍고 기대가 됐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영석이 말했던 것처럼 제 일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울의 바쁜 거리 속을 걸어가면서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봤어요.
기술이 이 도시를, 그리고 전 세계의 도시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생각했죠. 제 보고서와 제 조언이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윤리적 고려 사항이라고 페이지 상단에 적었어요. 그 순간 영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의 말들이 국제방위 정책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서울로 이끈 이번 임무가 고맙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해준 경험들이 고마웠어요. 무엇보다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다정하고 사려 깊은 한 사람이 제 일과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까지 바꿔준 게 참 감사했어요. 저는 초대장을 열어보고도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중국의 새로운 로봇 감시견 비밀 시연회 초대장이었거든요. 서양 분석가 중 저만 초청받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엄청난 기회였죠. 행사 당일 저는 보안이 철저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영국을 대표해 참석한 만큼 저한테 주어진 책임에 무게가 크게 느껴졌어요. 모두 자리에 앉자 불이 꺼지고 조명이 한가운데에 있는 날렵한 금속 물체에 비췄어요. 바로 그 로봇개였어요. 생긴 건 전혀 실제계 같지 않고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무언가처럼 보였죠. 중국 엔지니어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로봇개가 어떻게 열감지 카메라로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는지, 조종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뛰어난 두뇌를 갖추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로봇개는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군중 속에서 서로 다른 얼굴들을 인식하기도 했어요. 움직임이 정말 정밀하고 완벽해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모르게 영석이가 기계가 동물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말하던 게 떠올랐죠. 엔지니어들은 이 로봇개가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자들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로봇개가 움직이는 방식, 사람들을 쳐다보는 느낌이 너무 완벽하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러다 정말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나왔어요. 한 엔지니어가 이 로봇개가 군중을 통제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그냥 멋진 로봇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잠재적 무기였던 거예요. 시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계속 커졌어요. 로봇개는 소형 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장소에도 갈 수 있었어요. 프로그래밍된 대로 위협을 감지하고 판단할 수도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탄하거나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위험한 생각들만 가득했어요. 만약 이 기술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떡하지?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시연회가 끝나고 나올 때쯤 제 머리는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한편으로는 이 기술이 정말 놀랍기도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그 기술이 가진 힘과 그 힘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도 위협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방을 빠져나올 때 사람들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게임 체인저네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혁신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그저 위험하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밖으로 나와 시원한 저녁 바람을 쐬니까 조금은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걸 어떻게 보고서에 적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이 멋진 기술에 대해서만 써야 할까?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할까? 카페에서 영석이랑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가 이 시연회를 봤다면 아마 기겁했을 거예요. 영석이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미칠 영향을 경고하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보고서가 단순히 이 로봇계의 멋진 기능들만 다뤄선 안 된다는 거요. 윤리적인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텅 빈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로봇계의 붉은 눈빛이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번 보고서는 아마 제가 작성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작성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로봇 개가 움직이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냥 기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나를 겁먹게 하는 그런 존재랄까요. 몇 시간을 내내 보고서를 쓰면서 보냈어요. 최대한 공정하게 있는 사실만 적으려고 했죠. 그런데 자꾸 이 로봇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해가 뜰 때쯤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가던 작은 카페로 갔더니 영석 씨가 역시나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금방 굳어졌어요. 에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영석 씨가 물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걸 말해도 될까 싶었지만 결국 믿기로 했어요. 어제 뭔가를 봤거든요. 말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종류의 로봇인데 개처럼 생겼지만 애완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영석 씨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로봇 개가 계단도 오르고 어둠 속에서도 잘 보고 심지어 무기까지 운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자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말을 마치자 영석 씨가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저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로봇이 실제 동물들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동물들이 이런 로봇이 주변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걸 사람들한테 쓴다면요? 사람들 정신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석 씨가 딱 제가 걱정하던 부분을 짚어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멋진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제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거기엔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로봇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순간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영석 씨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기억해요.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날 하루 종일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이번엔 로봇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썼어요.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영석 씨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술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해쳐서는 안 된다고요. 작성을 끝내고 나니 묘하게 흥분되면서도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적은 내용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다시 카페에 갔어요. 영석 씨가 저를 보더니 무언가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 말했어요. 오늘은 얼굴이 다르네요. 보고서 다 썼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썼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걸 다 포함했어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요. 영석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용기 있네요, 에바. 진실을 다 말하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얘기했어요. 기술, 동물, 사람들에 대해서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렇게 대화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중한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기술이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제 보고서를 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여전히 걱정은 됐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봇 개, 영석 씨, 그리고 제가 보고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이미 성장한 거예요. 이제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었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늘은 방산 전시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고 뭔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중국의 로봇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날이 왔죠. 옷을 갈아입으려던 찰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국 컨설턴트의 중국 로봇계 관련 보고서 유출.
이런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호텔 방 안에 있는 TV를 재빨리 켰는데 모든 채널에서 제 보고서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기술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국이 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지 묻고 있었죠. 순식간에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서 상사, 다른 컨설턴트들, 기자들까지 다들 답을 원하고 있었어요. 무섭고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다 망쳐버린 걸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온 영국과 한국 간의 파트너십이 내 잘못으로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이대로는 도저히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벽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거든요. 재킷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영석이가 일하는 작은 카페 앞에 와 있었어요. 영석이가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알아차렸죠. 에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하고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카운터 앞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영석, 나 진짜 큰일 저지른 것 같아. 기억나? 그때 내가 말했던 보고서, 그 로봇계 관련한 거 그게 누군가한테 새어 나가버렸어. 지금 온 세상이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영석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가 재빨리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어 제 앞에 내밀고는 제 옆에 앉았어요. 자, 다 말해봐요. 그래서 전 전부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윤리적 문제부터 그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 대해 썼던 내용까지. 그리고 나서 그 보고서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망쳐버리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어요. 난 그냥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차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그냥 기술적인 내용만 다루고 끝냈어야 했나 싶기도 해. 아예 복잡한 내용은 다 빼버릴까 생각 중이야. 영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제 팔을 살며시 잡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바,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가끔 올바른 일이 어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영석의 말을 듣고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런던에 계신 상사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에바, 상사님이 말씀하시자 저는 긴장을 잔뜩 한 채 숨을 죽였어요. 보고서 잘 읽었어. 부장님, 제가 설명을 하려는 순간 상사님이 말을 잘라버리셨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 에바. 분석이 아주 훌륭해. 윤리적 관점을 포함한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부장님, 논란이. 바로 그 논란이 우리가 필요로 하던 거야. 상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대화가 시작됐어.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주목하고 있어.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영석을 보며 멍하니 말했어요. 그들이 보고서를 좋아했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영석이 활짝 웃으며 저에게 하이파이브를 청했어요. 봤죠? 제가 뭘 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영석이랑 카페에 머물렀어요. 뉴스를 함께 보면서 제 보고서가 가져온 변화를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기술과 윤리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웠죠.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깨달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내일이면 전시회가 열릴 텐데 제 보고서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았거든요. 새롭게 부딪혀야 할 문제도 생기고 새로운 질문도 쏟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영석과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무슨 일이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중요한 일을 했고 그 일이 비록 힘들고 두려웠더라도 다시 해야 한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역할일지라도 저는 그 변화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었죠. 드디어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큰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에 속이 울렁거려서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모든 일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사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모든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 제 이름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보고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제 보고서인 것처럼 보였어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동시에 기분도 꽤 좋더라고요. 전시회장을 둘러보는데 정말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있었어요. 벽을 오르는 로봇, 제 손보다 작은 드론, 그리고 벽을 투시할 수 있는 가상현실 고글까지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방탄복을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에서 온 주요 관계자 중 한 분인 박 씨였어요. 에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내 보고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이런 전시회에서 윤리적인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처음이야.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랑 영국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 따라와. 너를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가 데리고 간 곳엔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은 메달이 잔뜩 달린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한국 방위산업부 장관인 김 장군이었어요. 콜린스 씨. 김 장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보고서는 정말 통찰력이 있었어. 우리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줬지. 제가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려 했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김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가 필요로 했던 부분이야. 사실 영국과 한국 간의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 기술 개발에 최우선의 윤리를 놓는 프로젝트 말이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 후로 1시간 정도는 어떻게 기술이 군사적인 용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 때 구조를 돕는 로봇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AI 같은 것들이요. 제가 쓴 보고서 덕분에 이런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렸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를 찾아와 제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윤리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갈 때쯤엔 몸이 너무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서울에 온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도 남았거든요. 영국과 한국 간의 파트너십도 훨씬 단단해졌고 앞으로 더 멋진 프로젝트를 함께 할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컸어요. 전시회장을 나서면서 한강 쪽으로 산책을 하러 갔어요. 저녁이 정말 아름다웠고 전시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물가에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영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영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전시회 끝나면 한강 쪽으로 올 것 같아서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에게 전시회에서 일어난 일,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 사람들이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까지 모두 말해줬어요. 영석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더라고요.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영석 씨. 당신 덕분에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제가 보고서를 그렇게 쓰진 못했을 거예요. 영석은 강물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기억하세요. 기술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지 그들을 통제하려고 만들어지면 안 돼요. 우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보트들이 강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보고서나 전시회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미래에 대해 얘기하며 편하게 앉아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더 환해졌을 때쯤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요. 우리 대화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영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누가 알아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또 서울에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영석 씨가 런던에 놀러 와야죠. 우리는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걸어가면서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단순히 일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까지.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할 때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집에 간다는 게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떠난다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거든요.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아가면서 노트북을 꺼내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 기술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타자를 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래가 정말 기대됐고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했거든요.